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다시 수업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학교를 못 나오는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3학년 여러분들은 각자의 하루 생활을 규칙적으로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개인별로 스케줄을 잘 짜고, 매일매일 그 스케줄대로 규칙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3학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 선생님이 뭐 잔소리처럼 하시는 것이기는 할 텐데요. 어쨌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선생님마다 걱정이 큽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열심히 이 스케줄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부해야 할 내용은요. 국제기구의 종류와 역할이에요. 자, 우리 수업이 2시간 연강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국제기구의 개념과 역할을 살펴볼 것이고요. 둘째 시간은 국제기구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제기구의 개념이나 그 등장의 배경 같은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띄어진 대로 국제기구의 개념과 역할, 자, 국제기구의 탄생 배경, 국제기구의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국제기구의 탄생 배경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국가 탄생 이후에 국가들이 복잡한 외교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럴 때 주체가 누구냐 하면 당연히 국가행위 주체인 국가이고요. 그 방법이 여러 국가들 중에 힘이 있는 국가, 그런 국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네, 패권국이라고 합니다. 패권국. 자, 이 패권국은 패자다 이런 게 아니라 패권은 힘이 있는 어떤 그 권력이 있는 이란 뜻이니까요. 패권국이 주도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한동안 뭐 주요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이후가 되면 더 많은 나라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요. 그래서 보다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기존 국가 중심의 외교나 힘 있는 나라들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왕왕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특히 유럽 사회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 할 수 있었던 세계대전.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 질서를 좀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국제기구 필요성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등장했던 것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국제연맹 같은 것들이 되겠지요. 자, 그럼 이렇게 등장한 국제기구의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념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2개 이상의 주권 국가가 조약이라는 형태의 자발적 합의에 의하여 결합된 국제적인 단체다. 자, 그래서 국제기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주권 국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재미난 책 표지가 나오죠. 자, 여기를 보면 대한민국이나 국제 지도자들 이런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분을 잘 알 거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만약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라면 세계의 원수격에 이게 뭐 굉장히 이제 명예직이긴 합니다만 원수격에 해당하는 분이 바로 국제연합 사무총장이죠. 반기문 씨가. 우리 지역 분이세요. 충청도 분이세요. 자, 그래서 뭐 재임 연임을 하셨었죠. 자, 근데 우리가 잘 몰랐던 두 분을 한 번쯤 기억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세계보건기구라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전 세계 보건 질병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세계보건기구 WHO예요. 최근에 이제 이 WHO는 그 코로나에 대한 판단이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제때 내놓지 못해서 여론에 이제 빗발치는 비난을 좀 받은 경우는 있긴 합니다만 이분이 계셨을 때 WHO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종욱 씨죠. 의사로 아주 훌륭한 의사였고 마지막에는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도 하셨던 분. 지금 자, 그다음에 이분은 우리가 잘 모를 거예요. 자, 이분은 세계은행 총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계은행 총재가 되기 전에 또 기억할 게 다트머스 대학교. 이 다트머스 대학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되게 미국의 아이비리그라 해서 유명한 학교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시카고 대학도 있을 수 있고 하버드도 있고 예일도 있고 프린스턴도 있고 한데요.
실제로 미국민들에게는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학교가 다트머스 대학이라고 하고 그 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총장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은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이제 쭉 성장을 했었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세계은행 총재가 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출신으로 세계 국제기구의 리더가 되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뭐 지금 현재 우리 강경화 외무부 장관도 외교부 장관도 국제기구에서 일을 했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국제기구의 특징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기구의 특징은 우선 부과된 기능을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든 혹은 세계은행이든 그 기구들에게 부여된 어떤 기능들이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하고 싹 반짝 사라지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당연히 정당성을 갖춘 조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당성을 갖춘 조직. 자, 그래서 그럼 이 정당성은 누가 부여하느냐? 국제사회가 당연히 합의와 동의로서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회원들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뭐 적절한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듣는 어떤 조직들 중에 IS,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건 폭력 테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뭐 걔네들 나름 뭐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절대로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폭력 테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쁜 짓을 하는 군인 같은 그들의 이제 조직원들도 실제로는 이슬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끌려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한 조직체를 국제적인 여러 뭐 이슬람 그 출신 국가들의 연합체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정당성을 갖춘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활동 목표와 체계, 방법 등을 명시한 기본 발기문을 갖춘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외교부의 사이트를 좀 들어가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제 외교부 사이트로 들어가면 외교 정책 카테고리를 찾고 거기서 이제 국제기구, 지역협력체 이렇게 이제 열어보면 다양한 국제기구에 대한 상세한 개요들이 나와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답시고 이제 인쇄를 눌렀더니 세상에 14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과서 39쪽에도 간단하게나마 국제연합의 헌장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거 유엔의 개요, 뭐 유엔의 기원, 유엔의 설립 목적. 제가 한번 목적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유엔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민족들의 평등권 및 자결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권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서 말이 좀 어렵죠.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며 이런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이런 게 이제 국제연합 설립의 목적이고 아마 활동의 그 방향성일 거라고 봐요. 자, 이제 이런 식의 명문화된 어떤 그 체계를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국제기구의 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우리 유엔의 목적에서 그 다양한 분야의 그 뭐 역할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경제, 사회, 문화, 인도, 인권, 자유, 협력. 자, 이렇게 광범위한 대표성을 띤 자문협의기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엔 뭐 본부라든지 제네바의 다양한 국제기구의 어떤 본부들이 많습니다만 이제는 사무소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온라인상으로 뭐 일을 해결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국제기구는 뭐 읽어보면 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위한 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뭐 국가를 비롯한 여러 기구들의 어떤 그쵸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당성을 갖추고 조직에 관계되는 여러 이제 그 성문법 비슷한 법규 체계를 갖고 있고 뭐 이러한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국제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기구는 세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세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자, 국가들끼리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예, 이거는 상호 이익인 거예요. 어느 한 나라에게만 일방적이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예, 국가들끼리 서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예, 각 국가들에게 협력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 기술 혹은 장소 제공, 행정적 기구 제공. 예, 그래서 뭐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에서는, 자, 이 나라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뭔가 좀 불편하고, 예, 그다음에 또 상대방 나라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좀 불편하던 제3자를 통한다든지 제3기구에 가서 회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인 수단들을, 예,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을 한다. 예, 그다음에 아까 유엔의 어떤 설립 목표를 봐서도 알겠지만, 예, 분쟁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단히 이제 협력적으로, 예, 양 당사국들 사이의 입장을 조율해 주기도 하고요. 뭐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기구 역할이고, 우리는 국제기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국제연합이라고 할 때, 자, 뭐 일반적인 이제 주권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금은 한 200개 이짝저짝의 나라들이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주권 국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국제연합이든 그다음에 상관관계가 있는 국제기구의 도움을 이제 각 나라들이 요청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나라는 국제기구가 개입해 들어온 것을 우리는 싫어라고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국제기구 그 자체는 강력한 어떤 그 뭐 방법이 되지는 못해요. 예, 그래서 뭐 강제력을 동원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국가들은 예, 분쟁으로 생기는 막대한 비용이나 심지어는 우리가 전쟁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혹은 피해, 대가를 막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이 제3자가 바로 국제기구가 되고요. 이 국제기구를 통한 이제 화해, 조정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한 또 국제기구가 그렇게 허술한 조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기구의 중요 기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 제공의 기능을 하지요. 자, 회원국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분석하기도 하고요, 공유, 전파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기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선한 일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원칙적이 되겠죠. 특히 경제나 금융에 관계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러한 각 나라에서 필요한, 예, 국제 그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효과적인 지표라든지 수치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국제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이라든지 국제연합개발계획이라든지, 특히 국제연합개발계획은 대개, 예, 저소득 국가,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그쵸. 개발을 한다거나 어떤 플랜을 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한다. 자, 그다음 규범과 규칙을 나눠서, 규범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응당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안 했다고 뭐 크게 법적 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응당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보면 인사를 해야 돼. 그죠? 그게 규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뭐 인사를 안 했다고 법적으로 뭐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단지, 예, 규범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 체계를 설명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규칙은 조금 좋게 해석을 하자면, 학교 규칙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학교 규칙을 안 지킬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 일정 정도의 벌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법적인 제재력은 없다 하더라도 전 세계가 보편적인 가치에 비춰 봤을 때 따라야 돼라고 하는 것이 규범이라고 한다면, 예,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규칙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규범은, 예, 법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규범은 어떤 것을, 예, 그렇죠. 되게 중요한 세계인권 선언이라든지. 자, 이 이후에 각 나라에서 어떤 국내법을 만들든 아니면 국제법이 새로이 만들어질 때도 이런 세계인권 선언의 정신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규범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예, 간접적으로 대단히 어떤 구속력을 갖는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식민지 독립부여선언 이런 것들이 있다 치자면 예를 들어 의사규칙이라든지 예,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세세한 어떤 그 규정이겠죠. 사무국 직원 고용과 관련된 직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국제기구에서는 예, 법적이든 아니면 관념적이든 예,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다. 이게 창출 기능입니다. 자, 그다음에 규칙 감시 기능이 있죠. 자, 회원국들이 규칙을 위반하는 증거를 포착하거나 제재 조치를 한다. 자, 예를 들어 가장 가깝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 국제사회가 포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유엔 총회에서도 그러지 말아라고 권고사항이 의결이 되긴 하겠습니다. 강력한 건 뭐겠어요? 당연하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조치 같은 것들이 나와서 지금도 북한은 예, 뭐 무역이 제재를 당한다거나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 감시 기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국제기구의 성격에 해당하는 예, 기본적인 활동 기능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 WHO 같은 경우는 예, 세계보건기구니까요. 의료품이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예, 인도적인 구호 프로그램을 그쵸, 아동에 관계되는 거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국제연합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 사업을 실시한다거나 자, 이런 운영활동 기능은 여러 국제기구들이 조인을 해서 합동으로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여튼 운영활동 기능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의와 교섭의 장소 기능도 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국제적 사안이 생기면 예, 국가들이 자국의 의견을 표명하고 집약할 수 있도록 토론과 교섭의 장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국제연합 총회에서나 국제안전보장이사회의 어떤 그 회의실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논의되고 타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죠. 구속력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규범, 어떤 선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사회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온라인을 통해서 원격 수업을 하던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수업을 하던 우리 교육 혹은 집안에서의 가정생활 혹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했던 모든 사회생활 국제사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위들은 다 사회화 기능을 잇는 거예요. 자, 사회화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문화와 그쪽 기능과 지식을 전파하고 확립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세계적인 규범, 전 세계가 동의하고 어떤 약간의 보편적인 규범, 가치, 상호 이익 이런 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과 교육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합의에 맞는 그 수준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제사회의 각 국가에게 전파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개인과 사회와 세계 전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국제기구의 중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국제기구의 탄생의 어떤 그 역사적인 약간의 배경과 국제기구의 개념을 간략하게 보고요. 국제기구가 갖는 특징, 중요 기능을 순차적으로 보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국제기구의 여러 종류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